한국은 국방비나 축내는 그저 변방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40대 베테랑 미국 외교관 알렉스 스미스가 던진 충격 발언. 국무부 고위 공무원마저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숨겨진 힘은 무엇일까요? 그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결정적 계기와 깨달음을 알아보며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스미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고위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제 직업은 국제관계를 관리하며 미국과 전 세계 나라들과 강한 외교적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저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보고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지도자들과 외교관들과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제 이해가 꽤 제한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죠. 저에게 한국은 그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한 나라였어요. K-팝, 인기 드라마, 고급 기술 장비들 덕분에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주로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삼성 같은 대기업이 스마트폰을 만든 곳으로만 생각했지 그 나라의 깊은 역사나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주로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처럼 저도 한국을 밝은 조명과 K-팝 콘서트,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연결지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하는지 신기하긴 했지만 그런 트렌드가 왜 그렇게 커졌는지 그 뒤에 숨은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것이 재미있고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만 여겼어요. 정치적인 부분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의 정보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한국은 다른 아시아 현대 국가들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한국이 몇십 년 전에는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지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발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배경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나 그들이 겪은 고난은 몰랐죠. 세상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문화나 역사, 그곳 사람들이 겪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죠. 그저 제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오직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와 강한 경제를 넘어설 수 있는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 초대받았어요.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외교적인 회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만나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무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회의에서 한 한국 외교관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한국이 겪었던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한국 사람들이 전쟁 중과 전후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설명했어요. 그분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도 기술이나 운 덕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과 결단력 그리고 끈질긴 의지 덕분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현대적인 나라로만 보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곳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이 쌓아왔던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한국의 경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진짜 가슴속 이야기까지 들려준 거였죠. 그제야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겪은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 외교관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재건했는지, 그들이 겪었던 빈곤, 분단, 전쟁의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지 건물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성공은 사람들의 고난, 연대, 그리고 함께 일한 결과였죠. 이제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단지 엔터테인먼트나 경제적인 성과를 자랑하는 나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저 현대적인 나라가 아닌 역사적인 고난을 극복해온 깊은 역사와 사람들의 끈기와 단합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멀리서만 감탄하지 않고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가진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 국제회의에서 저는 외교관들과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무역과 정치에 관한 연설을 듣고 토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국의 고위 외교관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 선생님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선생님과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선생님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특히 한국 전쟁 동안에 겪었던 고통과 전쟁 후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은 한국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기술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투쟁, 그리고 결단력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었죠.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을 단순히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나라로만 봤었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깊은 고통과 투쟁이 한국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저 경제나 문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국의 진정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이 보여준 용기에 놀랐고 그동안 저는 그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은 한국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전쟁 후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평범한 사람들과 비전 있는 지도자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은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어요. 기술이나 K-파프 같은 대중문화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력, 희생하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텨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에만 집중했었지만 그 아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워왔고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들의 여정이 이렇게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깊이를 간과했었죠. 그때의 대화는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단지 TV나 뉴스에서 본 화려한 모습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역사와 그들이 겪어온 이야기들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한국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전통, 가치,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까지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이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계속 떠올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이렇게 달랐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화려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로 가는 길, 그들이 겪은 투쟁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저 표면을 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은 왜 그렇게 강한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또한 한국이 겪은 고난이 오늘날 그들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큰 나라를 전쟁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웠을까요? 그들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가치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버티게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이 이룬 모든 업적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번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언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언어 속에 담긴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그저 현대적인 나라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 나라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교훈, 그리고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우고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단지 외교관으로서 한 나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이 나라의 깊은 뿌리와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 선생님과의 그 대화 이후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역사와 고난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사실 단순히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과 진정으로 연결되려면 그들의 언어와 전통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TV에서 본 것만큼이나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보자고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건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만 봤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등장인물이나 줄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가 전달하는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가족 문제, 사회적 압박, 개인적인 성장과 같은 실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장면이 자주 나왔어요.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가 그저 화려한 오락거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주제들이 얼마나 깊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던 중 두 등장인물이 나누는 대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연장자들을 존중하고 가족에 대한 충성을 다하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에서 정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정은 사람들 사이에 깊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의미하는데 그 순간 그들의 말 속에서 그 힘을 느꼈고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 문화가 개인의 성공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를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K-팝 스타들, 화려한 트렌드, 반짝이는 조명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존경, 충성, 그리고 깊은 감정적인 유대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로 보였어요. 그 값진 가치들이 TV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후 저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더 배워보자고 결심했어요. 한국어는 예전에도 들어봤지만 그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조금 더 연구해보니까 한국어가 정말 흥미롭고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세밀하게 설계된 문자였어요. 그 디자인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세종대왕은 15세기에 서민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복잡한 한자만 사용했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운 문자였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간단하고 구조화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한 글자의 디자인은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글은 예술과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효율성에 정말 감탄했어요. 다른 많은 문자 체계들은 수백, 수천 개의 문자가 있지만 한글은 14개의 기본 자음과 10개의 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24개의 기호만으로도 수천 가지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단순함과 효과성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는지 그 기발한 발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어에 대해 더 배우면서 저는 그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점점 더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언어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의 독특한 세계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저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마다 새로운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문화가 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가 회복력, 존경,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최신 기술이나 유행하는 노래 때문이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배우면서 저는 이제 겨우 그 표면만 긁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배우고 싶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느꼈어요. 한국, 그 언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운 후 저는 책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가는 길에 많이 설렘을 느꼈지만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높은 건물이나 분주한 거리, 환한 불빛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에서 뭔가 특별한 점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환영해주는지에 놀랐어요. 저는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쁜 일상만을 예상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게 제게는 큰 놀라움이었어요. 첫날 서울에서 특정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길에서 지도를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한 여성분이 저를 보고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그냥 길을 가리켜주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그 장소까지 걸어가 주셨어요. 너무나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냥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함께 걷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진정한 친절과 배려가 무엇인지 느꼈어요.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곳, 사람들 사이에 깊은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전통 한국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음식이 맛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방식이었어요. 한국 문화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접시에 음식을 나누어 놓고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 먹어요. 이는 개인적인 식사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순간이었죠.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혼자서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개인적인 식사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타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가 단순히 예의 바른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행 동안 저는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보고 싶었어요. 특히 그들의 강한 근면성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 간의 상호 지원이었어요. 제가 만난 학생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동시에 서로 도와가며 학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생각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 경쟁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런 경쟁 개념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매우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경쟁이 종종 혼자만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정신이 느껴졌어요. 이 부분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성공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공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 정신이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운 원동력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에 대해 배운 것 외에도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시키는지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고궁과 사찰을 방문하며 수백 년의 역사를 느꼈고 동시에 현대적인 미술관과 고층 빌딩들을 보며 한국이 혁신과 성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그 모습은 우리도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한국 여행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저는 한국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갔었지만 실제로 가보니 그곳은 제가 알지 못했던 깊은 존경, 공동체, 그리고 회복력으로 가득한 문화였어요. 제가 K-팝과 기술로만 알고 있던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곳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노력, 그리고 강한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어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걸 느끼며 제 여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한때 제가 단지 고기술과 K-팝을 좋아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 나라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깨달은 한국의 힘은 단지 빠르게 발전한 기술이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만이 아니었어요. 그 힘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이에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고요한 힘을 지닌 듯 보였어요. 그 힘은 전쟁과 분단, 고난을 겪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재에서 나라를 일으키며 강한 연대감과 결단력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 회복력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엄청난 도전들을 직면했지만 그것을 성장하고 혁신하며 이끌어가는 기회로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 사실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자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일상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건 그냥 멀리서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스며든 가치였어요.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부터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만든 기업들까지 한국에서는 끈기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세계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현대적인 것이 항상 옛날 것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를 보완하며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었죠.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함께 그것들을 융합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방문한 궁궐들을 보면 이 고대의 건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과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기념했어요. 그들은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동시에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건 단지 음식이나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는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함께 살아 있었어요. 한국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을 이루어낸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나 문화만으로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키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힘 덕분에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저 혼자 앉아 그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부심, 희생,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사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정말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과거의 교훈을 미래로 이어가며 이 놀라운 사회를 만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국의 힘이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지 세계적 존재감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능력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경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도 제 삶에서 개인적인 성공만을 추구해왔는데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이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진정한 힘은 우리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기술이나 문화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강한 관계,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세가 있었기에 이룬 성공이었어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말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제가 배운 교훈들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경제력이나 세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세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세계를 영감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였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나라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그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그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은 제게 오랫동안 남았어요.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건 단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나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저 기술과 문화의 성공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놀라운 여정과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제 목표는 간단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본질,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어와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한국을 제가 경험한 것처럼 강하고 역사 깊은 나라로 보도록 돕고 싶었어요.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러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 문화 지도자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도 이야기했어요. 재단의 목적은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알리고 한국의 성공을 이끌어낸 가치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점차 제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흥미를 느꼈어요. 재단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점점 실체를 갖추어 갔어요. 우리는 주요 도시들에 한국어 학원을 세우고 한국의 역사와 예술, 전통을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도 만들었어요. 그 목표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진정성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느끼고
무엇이 그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었는지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은퇴한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단 덕분에 그들에게 배울 곳이 생긴 거였어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볼수록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K-팝이나 기술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지닌 전통과 공동체 혁신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탐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 모두는 한국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고 한국을 알게 된 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저는 재단에서 주최한 첫 번째 큰 행사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처럼 한국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서 제 여정이 어떻게 완전히 돌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K-팝과 기술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회복력의 상징이었고 한 나라가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었어요. 연설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 한국을 접했을 때 저는 그저 급성장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가진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한 후 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기술과 경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풍성한 문화적 유산을 만들어냈어요. 세계는 한국의 회복력, 전통에 대한 존경, 그리고 혁신의 능력을 배워야 해요. 청중들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묻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도 이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 말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양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저는 재단을 통해 한국에게 받은 모든 것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 일은 단순히 언어나 역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의 차이를 줄이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유행이나 화려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유산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배운 것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만의 강한 공동체 의식, 회복력,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재단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감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너무 기대돼요. 오늘 사연은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알렉스 스미스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호기심과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알렉스 씨는 처음에는 한국을 K-팝과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면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범세계적 한글한국문화진흥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나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깊이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씨처럼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문화는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우리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